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노코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라이브 커트의 손목 커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커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비 커트가 있고 드라이브 커트가 있는데, 수비 커트는 다음 영상에서 배우고, 드라이브 커트 중에 지난 영상에서 팔 커트를 배워봤고, 오늘은 손목 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목 커트는 공이 굉장히 빨리 올 때 손목 커트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내 몸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벗어나는 공들을 손목 커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팔 커트 같은 경우는 내 몸에 가까이 있거나 혹은 공이 내 앞으로 올 때 팔 커트를 하고, 공이 바깥으로 벗어나거나 공이 빠르게 올 때는 손목 커트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혼자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누가 공을 쳐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을 들면서 쳐볼 거고, 오늘은 설명을 하면서 공을 바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스텝 같은 경우는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타트 점프를 뛰는데 왼발이 살짝 밑으로 다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그리고 들어오는 건 한 번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손목 커트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팔 커트를 가지고 이 손목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 손목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손목이 사용이 된 상태가 아닌 세워진 상태에서 팔을 밀어주는 게 팔 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손목이 조금 더 지나가는 손목 커트를 할 거고, 그리고 공이 뒤로 밀렸을 때 꼭 이 앞으로 내 손을 기준으로 해서 내 손보다 꼭 꺾여야 이 손목 커트가 아닙니다. 뒤에서 이 정도까지 쓰는 것도 손목 커트고, 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라켓을 어느 정도 고정을 해놓고 팔로 밀어주는, 이렇게 팔로 밀어주는 동작을 우리가 팔 커트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손목 커트 같은 경우는 네트에 가까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공을 빨리 보내줘가지고 상대방의 빈 곳을 노려주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때 공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거와 손목 커트 같은 경우는 공이 조금 더 길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트에 가까이 좀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높낮이를 네트가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팔 커트 같은 경우는 조금은 떠서 네트에 좀 가까이 붙게끔 연습을 하는 건데, 팔 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에 조금 각도를 살짝 띄워서 네트에 조금 가까이 붙여서 이 서비스 라인이 있으면 서비스 라인 안쪽으로 공이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팔 커트인데, 이 손목 커트 같은 경우는 공을 빠르게 보내주면서 단 길게 떨어지겠죠. 빠르게 보내주는 대신에 공이 길게 떨어집니다. 대신에 이 손목 커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빈 곳이 보일 때 그쪽으로 빠르게 공을 떨어뜨림으로써 상대방이 공을 받기 어렵게 혹은 못 받게 하는 것이고, 손목 커트는 내가 밀린 상황에서도 밀린 상황에서 팔을 밀면 공이 굉장히 느리게 가기 때문에 밀린 상황에서도 손목만을 써서 공을 빠르게 보내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목 커트를 알려드릴 건데, 손목 커트라고 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손목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팔도 같이 들어가지만 손목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은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손목 커트 알려드리면서 팔 커트와 비교를 하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팔이 어느 정도가 쓰여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텝을 알려드렸는데, 팔 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스매싱을 강하게 때려서 상대방이 밀렸습니다. 밀린 상황에서 오는 공이 빠르지 않고 느리게 오거나 혹은 조금 떠서 올 때, 내가 여유가 좀 있고 공이 내 앞에 있을 때를 팔 커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스텝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커트가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팔 커트입니다. 이제 반대로 손목 커트 같은 경우는 내가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준비를 잘했고 상대방의 수비 드라이브가 굉장히 빨리 왔을 때 내가 밀리는 상황에서 팔이 들어가며 공이 굉장히 뜨기도 하고 느리게 공이 맞아서 내가 밀리게 공이 맞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 바로 푸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이 빨리 오는 상황에서 내가 몸이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타구가 밀리게 됩니다. 공은 오고 있는데 내가 몸은 앞으로 가면 타구가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손목 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스텝을 나갈 때 꼭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이 조금 빠르게 상대방의 수비 드라이브를 너무 잘 걸었으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혹은 뒤로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이 앞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지만 옆으로도 가야 되고 많이 밀렸을 때는 뒤쪽으로도 나가는 스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전제를 깔아두고 이게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목 커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이 왔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셔틀콕이 있는 위치에서 라켓의 헤드를 멈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콕이 여기 있다. 여기서 라켓의 헤드를 멈춰주는 거. 이게 공을 어느 정도 때려주는 거죠. 이런 커트가 기본적인 우리 손목 커트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손목을 셔틀콕이 오는 위치에서 라켓을 끊어주는 것은 손목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공을 내가 잡아서 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지만 우리 커트에서 잡아치는 커트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손목 커트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을 내가 밀어서 치는 것이 아닌 공을 때려서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백스윙에서부터 손목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셔틀콕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팔 커트 같은 경우는 헤드를 뺀 상태에서 몸을 이용하고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줬다면, 이번에는 이 그립 쪽은 조금 고정을 해주고 이 헤드로 공까지만 타구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셔틀콕이 여기 있는데 셔틀콕 위치에서 헤드를 멈춰주는 것이 커트, 손목 커트고, 이 셔틀콕이 위치에서 헤드가 조금 더 지나가게 때리면 드라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인지를 해주고 우리가 셔틀콕 위치에서 헤드를 잡으면 손목 커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게 잡으면 드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전제로 두고 그러면 공이 어디로 오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셔틀콕 있는 데서 스윙을 멈춰주면 네트 라인에 조금씩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이 스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셔틀콕이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들어가고 있고 공이 지나가는데 그 콕에서 멈추게 됐을 때 정교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잡기 위해서 공이 빠르게 오면 뒤쪽으로 가면서 헤드를 끊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셔틀콕이 뒤로 왔을 때 나는 뒤로 가면서 끊어줘야 되고, 옆으로 왔을 때 옆으로 가면서 끊어줘야 돼요. 앞으로 오면 팔을 밀어주는 것이 좋겠죠. 다만 공이 앞으로 왔을 때 손목을 쓸 거면, 손목 커트를 할 거면 정면으로 해서 이렇게 끊으면 어려우니까 대각선으로 가면 되겠죠. 우리 헤드가 바라보는 곳으로 셔틀콕은 가기 때문에 공이 앞에 있는데 내가 손목을 써야겠다 그러면 옆으로 손목을 써주면 대각선으로 공이 떨어지게 됩니다. 뒤로 왔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손목 커트나 팔 커트 같은 경우는 공 자체를 내 몸 안에다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핸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정면으로, 이 카메라 지금 정면인 요 정면에서 공을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건데, 정교하고 더 안정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내가 공이 뒤로 왔을 때 예를 들어 셔틀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나는 지금 몸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을 타구를 하면 정교함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셔틀콕이 여기로 왔다고 했을 때는 오른발이 뒤쪽을 바라보면서 내 몸 안에 공을 품어놔야 우리가 커트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선을 커트를 할 수도 있지만 대각선 커트를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을 바깥에 두고서 손목을 꺾어서 넣으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몸 안쪽에다 두고 그 다음에 대각선을 쳐야 커트가 좀 더
수월하게 되겠죠. 공의 속도가 어느 정도 오는지를 보고 내가 먼저 출발하는 것이 아닌 공의 위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 방향으로 스텝이 들어가주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목 커트를 제가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앞으로 왔을 때는 대각선을 쳐야겠죠. 옆에 왔을 때 옆에다 두고, 뒤로 왔을 때는 뒤쪽에 두고. 셔틀 위치에서 헤드를 끊는 것만 한번 봐주세요. 자, 앞으로 왔을 때 끊어주고, 옆으로 왔을 때 끊어주고, 뒤로 왔을 때 끊어주고, 앞으로 왔을 때 끊어주고, 옆으로 왔을 때 끊어주고, 뒤로 왔을 때 끊어주고. 이렇게 해야 셔틀콕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공이 가게 되는데, 방금은 제가 세 군데 다 대각선으로 타구를 했죠. 대각선을 우리가 치고 싶을 때는 셔틀이 어느 정도는 내 몸 안쪽에 있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이 바깥에 있는 건 손목만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 발이 따라가면서 안쪽에 두고 셔틀콕의 위치에다가 헤드만 멈춰주게 되면 조금은 자연스럽게 콕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손목을 라켓에다 갖다 대는 거는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오른발이 앞으로 가고 셔틀콕이 여기 있다. 그러면 직선까지 어떻게든 보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대각선은 힘들겠죠. 왜냐? 대각으로 틀어주는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손목 커트를 하는 상황이다. 발을 여기다 디뎠는데 공이 앞에 있다? 그럼 팔로 밀면 되지만 공이 뒤에 있을 때 우리가 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목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오른발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까 포핸드에서는 내 몸 안쪽에다가 품어놨는데 백핸드 같은 경우는 내 오른발을 기준으로 오른발보다 옆쪽에 있는 것이 타구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발을 이렇게 뒀을 때 아까 전에 포핸드 같은 경우는 내 앞에 이렇게 품어놨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포핸드를 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백핸드의 방향은 어디냐? 오른발부터 기준으로 이 뒤쪽이 우리가 백핸드를 칠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각선 기준이고, 직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에 있어도 당연히 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대각선을 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각선이 손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기준으로 앞으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대각선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발 기준 팔 쭉 뻗었을 때 이 라켓을 기준으로 이쪽에 공이 있어야 대각선이 수월한 것이고, 이쪽에 있으면 직선 타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최대한 맞춰서 가서 공이 여기 있어도 이쪽에 두고 이렇게 치면 너무 좋지만,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게임을 하다 보면 되게 급하게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연습을 통해서 굉장히 구력도 쌓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쉽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뒤에서 막 치고 들어오면서 발을 디뎌 놨는데 공이 여기 바깥에 있다. 그러면 직선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대각으로 하려면 대각선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앞사람한테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오른발보다 이 바깥 라인에서 백핸드를 타구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직선. 내가 오른발 뒀는데 공이 더 왼쪽에 있다? 그러면 직선이 가는 게 훨씬 편하다. 대신에 우리가 오른발을 이 뒤쪽으로 디디고 오른발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공을 타구를 해야 손목 커트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때렸고 이 백핸드가 왔을 때 상대방이 수비 드라이브를 굉장히 빨리 쳤어요. 그러면 우리의 스텝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공이 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각 커트를 할 생각이라면 기본적으로 조금 뒤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손목이 나오니까 뒤로, 이런 식으로. 공이 옆에 있어도 오른발을 뒤로 놔줘야 대각선으로 가는 각이 훨씬 더 손목이 수월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핸드 같은 경우는 셔틀콕 위치까지만 스윙을 하는 건 동일한데, 오른발을 뒤로 빼놔야 셔틀콕 위치에서 멈췄을 때 헤드가 대각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이 날아가는 것이고, 발이 앞으로
나와버렸는데 이미 공이 왼쪽에 있다. 그러면 셔틀콕까지 스윙을 해서 멈춰 서주고 직선 타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오른발을 기준으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오른발을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공이 왼쪽에 있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손목 커트를 공 있는 위치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면 공 있는 위치까지 스윙을 했을 때, 공이 여기 있다 가정하고 여기까지 스윙을 했을 때 직선밖에 안 나오지만, 우리 오른발을 넘어가서 공이 우측에 있었다면 대각선 각이 훨씬 쉽게 나오겠죠. 이렇게 디뎠을 때도 이 스윙을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맞으면 공이 정면이지만 조금 더 지나가주면 대각선이 면이 열리죠. 이 상태에서 공이 맞아야 대각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 기준으로 오른발 옆쪽에서 타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포핸드 같은 경우는 내 몸 안쪽에다 품어주고 손목을 셔틀콕 있는 데까지만 멈춰주는 것이고, 백핸드 같은 경우는 오른발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스윙을 멈춰줘야 대각선이 나간다. 백핸드 그립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납작한 면을 받치고 타구를 하면 대각선 우리가 들어갈 때 직선까지는 타구가 가능한데 대각선이 손목이 안 꺾입니다. 이 신체 구조상 손목이 이렇게 꺾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 납작한 면을 만들고 대각선을 치려면 억지로 팔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혹은 몸이 들어가야 하는 이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치면 타구에 힘이 안 실립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지금은 대각 커트로 가볍게만 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대각선 드라이브까지 타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발휘를 하고 이 손목을 우리가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납작한 면을 받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기준으로 옆으로 왔을 때는 납작한 면과 얇은 면의 중간, 각진 부분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그립을 세미 백핸드 그립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납작한 면, 옆에가 얇은 면이라면 이 중간 정도를 잡아주시고 타구를 해야 옆쪽에서는 이 손목이 이 정도, 대각선 딱 가는 정도까지 손목이 써지고, 이 옆에서부터 공이 더 길게 넘어갔을 때는 완전히 얇은 면을 받쳐줘야 손목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써지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공이 지금 뒤로 왔는데 엄지를 이렇게 받치고 한번 쳐볼게요. 엄지를 납작한 면을 받치고 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대각선이 들어가겠죠. 그 몸을 안 쓰고 우리가 손으로만 좀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옆면을 잡아야 대각선까지 타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공까지만 스윙을 하는 것이 손목 커트라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이 손목을 넣으면서 팔도 같이 써주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오늘 안 하고, 굉장히 간단하게는 우리가 공 있는 위치에서 라켓 헤드를 끊어주면 어느 정도 네트에 넘어간다. 그러면 공이 조금 길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끊어서 치는데 공이 좀 길어서 상대방이 받기가 너무 쉽게 받는다. 상대방이 너무 쉽게 받는다. 이럴 때 이제 손목과 팔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컨트롤을 정교하게 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레슨을 찍기 때문에, 지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팔만 넣으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스윙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또 손목을 넣으려고 하면 공을 완전히 때려버리실 거고.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하면서 팔만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손목만 쓰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셔틀콕의 위치에서 라켓의 헤드를 멈춰라. 단 라켓의 헤드는 멈추는데 너무 강한 힘이 아니라 헤드만 딱 셔틀콕 위치에서 멈춰주고, 거기서 발을 우리가 이용해서 안쪽에다가 두고 타구를 해주면 대각선이 더 쉬워진다. 백핸드 같은 경우 발은 뒤쪽으로 잡고 헤드를 셔틀콕에서 멈춰주고, 포핸드도 발을 옆으로 잡고 안쪽에다 두고 헤드에서 멈춰주면 대각선 커트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가 오늘 대각선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대각선을 한번 타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툭, 하나, 툭, 하나, 툭. 셔틀콕 위치까지 헤드, 셔틀콕 위치까지 헤드, 셔틀콕 위치까지 헤드, 셔틀콕까지 헤드,
셔틀콕까지 헤드, 셔틀콕까지 헤드, 셔틀콕까지 헤드, 셔틀콕까지 헤드.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는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대각선을 칠 때 공을 이렇게만 때려주면 공이 때려지기 때문에 정교하게 떨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우리가 조금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영상을 하고 또 수비 커트를 하고 추후에 영상을 찍겠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가 우리 손목이 들어가면서 팔도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손목을 보내면서 내 몸도 같이 들어가는 느낌을 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방금 공을 끊었으니까 끊는 부분에서 팔이 같이, 몸도 같이 들어가주는 느낌을 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고 정교하게 타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앞에도 쭉 안아주고, 옆에도 쭉 안아주고, 옆에도 쭉 안아주고, 옆에도 쭉 안아주고, 옆에 안아주고, 마지막 안아주고, 이렇게 손목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셔틀콕이 라켓의 헤드에 맞을 때쯤 손목의 힘을 풀어주면서 몸과 이 헤드를 조금 보내주는 느낌을 내시면 조금 더 정교한 타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셔틀콕이 라켓 헤드에서 멈출 때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을 멈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잡아치는 동작에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힘을 딱 주면 공이 때려지기 때문에 이 힘을 줘서 헤드를 멈출 때 힘을 풀어주면서 팔을 넣어주고 몸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두 보내주는 이런 커트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동작은 우리 드라이브 커트인데, 드라이브 커트를 꼭 이렇게 셔틀콕의 위치에서 헤드를 끊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초보자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헤드를 셔틀콕 위치에서 끊어준다. 그 다음에 우리 스텝을 이용해서 공의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놓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이용하고 몸을 사용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초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